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2200선 바짝 추격하면서 219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관의 매도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지수는 제자리 걸음 218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담아야 할까요? 와글와글 4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 찾아가시면 주말이 좀 더 여유롭고 즐겁겠죠?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출발합니다.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동차 부품의 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그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매우 탄력적인 이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 한이후 FTA 효과가 7월 1일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이제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들을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요타 같은 기업도 한국 부품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처 다각화, 성화이텍은 거의 현대기아차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처 다각화는 기업의 안정성을 상당히 높이는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다각화 같은 기대도 좀 해봄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성화이텍의 종가는 26,45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그 장중 최고가 26,900원 돌파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직전 고점권역을 횡보를 통해서 이겨낸 이후에 돌파해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강한 종목들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최근에 건설주에 대해서 기관들 매수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 종목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앞서지고 있다는 거 증명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 그 계열사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고요. 반도체 패키징 수주 물량이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의 그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수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바로 차트 흐름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이전에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번 그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큰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한번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로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이제 지금 한번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튀어나갈 자리가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면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너무 위쪽으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시초가부터 4,000원 정도 라인까지 밀렸을 때 시초가 아래로 천천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안티역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매수에 이제 성공을 하셨다라면 목표가는 4,450원 이상에서 그 이익 실현 해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자가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모듈 테스터 그리고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다음은 그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조금 급등하고 난 뒤에 좀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2,150원에서 2,2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90원에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 정도 예상이 되는 구간인 2,320원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굿모닝 대박예감의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오늘 성우 하이텍 들고 오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추천하셨던 기아차가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부품주를 들고 오셨네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GS건설 들고 오셨습니다. 이 건설주의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그 가운데 6월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인 GS건설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구피플 인베스트의 김성남 대표는 반도체 패키징 수주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련주 시그네틱스 들고 오셨습니다.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목표가는 4,450원 이상으로 잡으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역시 단기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인 유니테스트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2,320원이고요. 동양종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은 타이어 업황이 2분기를 바닥으로 앞으로 쭉 개선될 것이다 하시면서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들고 오셨는데요. 넥센타이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금호타이어 역시 다른 타이어주에 비해서는 못 오른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예감의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요, 이 대응 전략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투자하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적인 모멘텀이 무엇이냐, 3분기부터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이나 전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었지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어김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 외인의 수급 아직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고점인 25만 8,500원까지 충분히 제트라인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약 20만 5천원대 가격, 20만 5천원대 가격.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밀려주면 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신고가 행진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신고가 바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만 좀 강화가 된다라면은 신고가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드리식 부분에 상당히 강력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하반기에도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8,9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목표가 53,000원 라인, 49,900원의 그런 전고점을 다시 한번 깨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면 53,0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재차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목표가를 그 정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한 47,000원 라인 짧게 좀 잡아드리는 것이 역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7%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3분기 주요 제품 가격 강세, 그리고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의 신호가 일단 주가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대형주 중에서도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역시나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호남석유 기초적인 기본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고 수급까지 좋다.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어떤 개별주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것보다 이런 대형주,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우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전고점에 대한 그런 저항권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은 충분히
이번 달 안으로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1.3%좀 밀리고 있는데 미국 장에서의 그런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세에 따라 갖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날 6% 넘는 그런 급등에 따른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좀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달에 백화점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6월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성수기 노래죠. 이러한 그 추석이라든가 그리고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성수기의 도래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및 매수 관점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까지는 우선은 21만 원 라인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마찬가지로 18만 원 라인 짧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CI를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 됐었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유가가 굉장히 오르면서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좀 이슈를 부각을 받았던 때였는데요. 그러나 유가가 안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이 재차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9만 원대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 가격이라는 인식이 나왔고요. 그 후로 OCI가 재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어떤 긍정적인 수급, 외국인의 어떤 긍정적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개 확인했죠.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 동부증권의 김근호 대리가 함께했는데요. 먼저 OCI부터 살펴볼게요. 신성장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조금 눌리면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49만 3천 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어제 많이 오르고 조금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정도의 전고점 돌파가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 호남석유도 있었습니다. 실적 물론 뒷받침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좋습니다. 목표가는 47만 원이고요.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5만 3천 원으로 설정해 보시고요. 마지막 SK이노베이션입니다.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데요. 조금 밀리면 담아보시고요.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 모두 담아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관심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리고요. 대신 센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난 2분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운 오류였던 정유주가 이제는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정유주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을 담아보자 하신 전문가가 있었죠. 방금 전에 만나봤습니다. 김근호 대리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이노베이션 지금이라도 담아보는 게 맞겠죠. 추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정유주가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제 유가의 어떤 재상승 기로에 그로 인한 가격 전가력이 높은 정유 업종들이 다시 재차 좀 반등 기로에 서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도 기관이 다시 재차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는 20만 5천 원인데 지금 가격대부터 사실 조금 텀을 두시고 지금 가격대도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사실은 조금 더 밀리면 좀 사자는 관점이 있었지만 일단 강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호가 정도는 좀 넘어서 좀 사도 괜찮을 듯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23만 원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전고점이었던 25만 8천 원, 그러니까 26만 원 부근 가격까지도 충분히 데트라인은 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손절가 포인트는 19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장기적으로는 25만 원까지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 담지 못했다면 다음 주라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김근호 대리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X 조선해양,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대림산업이 담겨 있고요. 필라코리아는 1.5%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NC소프트, 한화, 유한양행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모두 다 지금 수익권 안에 들어있죠. 다음은 김근호대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남석유, 기아차, 삼성중공업 세 종목인데요. 세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중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 현대차, CJ, ENM, 성우하이텍, 현대산업 담겨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매도하셨고요. 현대산업이 오늘 6% 오른 종목이죠. SM과 현대차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들어있는데요. 영원무역은 목표가 도달했고요. 삼성물산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다음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SK, 신한지주 세 종목을 꾸준하게 담으시는데요. 기아차와 SK가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이 가운데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조금 변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는데요.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가운데 SM과 현대차가 목표가 이미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현대산업이 오늘 6% 급등했습니다. 상반기 아파트 분양 실적이 독보적인 1위를 거머쥐었다는 뉴스와 함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산업 어떻게 될지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수익 실현은 아니지만 매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매도하셨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아시아나항공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 점 또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성일 전문가 전화 연결을 애타게 원했지만 아쉽게도 박성일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고요. SM과 현대차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종목 목표가는 얼마큼 상향하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코너 곧바로 시작해야겠죠? 출석 체크부터 시작할까요? 신나는 음악 주세요. 금요일에는요. 기다려님께서 놀러오셨습니다. 필명을 처음 보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기다려님. 그리고 필명 윙크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어떤 글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랑하시는 글이었습니다. 오르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제 종목.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수익 엄청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주를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이번 주 주말도 아마 즐겁게 보내시리라 생각해봅니다. 와그락을 항상 함께 하시면요. 다른 종목들 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명 지은맘님께서도 글을 써주셨어요. 주말에는 또 무얼 하고 지내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열리는 평일이 더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벤트 곧바로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제자리였죠. 2180.35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01% 하락이었죠. 제자리였습니다. 빨간 장미님께서요. 코스피 마감수 맞추기 이벤트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셔가지고요. 빨간 장미님, 윙크님, 지은맘님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죠.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입니다. 바로 퀴즈왕 뽑기 이벤트였죠. 오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실질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경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그 가운데 정답은 나와라. 2번 하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점점 퀴즈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공부하시면 수익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 법시다. 네, 그 가운데 필명 한라봉 쫑득이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센TV에 출연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정윤성, 신기원 전문가가 집필한 책인데요. 이 발간한 지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죠. 경제 부문에서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 읽어보시고요. 꼭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이 주말 동안 공부하실 퀴즈를 공개하겠죠. 지금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시까지 함께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이다. 오늘 종가가 87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마감될 경우에 향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주가 흐름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하락, 2번 상장 폐지, 3번 상승, 4번 거래 정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말 동안 공부하실 퀴즈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입니다. 차트가 여기로 보이시죠? 바로 이 차트인데요. 오늘 종가가 87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마감될 경우에 향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주가의 흐름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주말 동안 풀어주시면 됩니다. 보기도 4개나 있는데요. 1번 하락, 2번 상장 폐지, 3번 상승, 4번 거래 정지입니다. 주말 동안 칼럼과 함께 공부 많이 하시고요. 정답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응모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도 살펴봤고요. 퀴즈도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뒤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요 주말 동안 푹 쉬고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 담아서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